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는 기본 교육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들 좀 압축해가지고 제가 스튜디오 사용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같이 한번 엑스빌더6 UI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게요. 이제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좌측에 있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우클릭을 하시면은 New가 있고 여기에서 새 엑스빌더6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네임을 짓도록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빌드 설정이라고 하는 이 팝업창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소스 경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소스 경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모든 작업을 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우리가 파일을 생성을 해서 엑스빌더6 UI 파일을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할 때 퍼블리싱을 한다고 하면은 화면에다가 컨트롤을 배치를 하고 또 뭐 CSS를 퍼블리싱을 작업할 때 모든 거를 다 이 소스 경로 안에서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포 경로 같은 경우에는 소스 경로에서 작업한 내용들이 컴파일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컴파일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패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컴파일되는 부분은 맞긴 한데 딱 세 가지 파일이 컴파일돼서 저장되는 경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UDC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language.json이라고 하는 이제 다국어 파일과 그다음에 공통 모듈이라고 하는 파일 각각 하나의 파일로 컴파일돼서 저장되는 경로가 이 시스템 라이브러리 패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발 언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ES5 문법을 사용을 할 건지 ES6 문법으로 사용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내장 다국어 컴파일러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다국어 파일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되고 빌드 결과물을 유도 파일로 취급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이제 결과물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배포 경로에 있는 컴파일된 파일이 되겠죠. 이 컴파일된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나오게 할 건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소스 압축 및 난독화 사용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 UI 프로젝트를 소스를 압축해서 난독화를 하겠다라는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피니시를 눌러서 UI 프로젝트를 한번 새롭게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테스트라고 하는 UI 프로젝트로 생성을 했으니까 보시게 되면은 배포 경로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고 또 소스 경로, 그다음에 또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 템플릿은 이따가 공통 설명 드릴 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소스 경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소스 경로를 한번 펼쳐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테마라고 하는 폴더가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 또 UDC라고 하는 폴더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는 env.json 파일과 language.json 파일 이렇게 각각 폴더랑 파일이 새롭게 생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있는 테마 폴더를 또 한번 펼쳐서 보시게 되면 이 테마 폴더가 이제 퍼블리싱에서 제일 중요한 폴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 폴더의 역할은 퍼블리싱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폴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본적으로 컨트롤즈라고 하는 폴더에 보시면은 엑스빌더6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컨트롤들 아코디언이라고 하는 컨트롤, 뭐 버튼이라고 하는 컨트롤 각각의 컨트롤들을 퍼블리싱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더블 클릭해서 한번 파일을 열어서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L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붙어서 클래스가 각각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퍼블리싱 할 때 저희는 이 클래스를 맞춰서 이 스타일러에 맞춰서 퍼블리싱을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퍼블리싱을 하실 때 어떻게 퍼블리싱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작성해 놓은 기본 폴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퍼블리싱 하실 때는 이 폴더의 구조에 맞춰서 뭐 색상을 바꾼다든지 배경색을 바꾼다든지 이미지를 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이 파일 안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일단 확장자가 part.less라고 하는 확장자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서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클레오파트라 테마.less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확장자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일단 이 파트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붙게 되면은 컴파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컴파일이 되는 파일은 less라고 하는 확장자만 컴파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클레오파트라 테마.less 파일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임포트 되어 있는 파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즈 폴더 밑에 있는 각각의 파트.less라고 하는 확장자들이 임포트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배포 경로에 가서 보시게 되면 배포 경로가 이제 컴파일되는 경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마 폴더 밑에 똑같이 클레오파트라 테마.css 파일로 컴파일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컨트롤즈 파일 안에 있는 이 파트.less 파일들은 컴파일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무시가 된 거고, 클레오파트라 테마.less 파일에 이렇게 임포트 되어 있는 파일들이 하나의 파일, 하나의 CSS 파일로 컴파일된 거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컴파일 됐는지, 어떤 구조로 컴파일이 되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UDC라고 하는 폴더는 이제 대체적으로 퍼블리싱에서 UDC를 생성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공통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컨트롤이라던가 공통적인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UDC로 하나의 컨트롤처럼 생성을 해서 마치 내가 물론 사용자가 생성한 컨트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UDC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롭게 만드는 컨트롤이다라고 간단하게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env.json 파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정적 리소스의 레퍼런스를 관리하는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전역적으로 사용할 외부 라이브러리나 외부 CSS 파일의 경로를 작성하는 파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전역적으로 파일이 임포트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파일들의 경로를 작성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있는 language.json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다국어 파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다국어를 사용하실 때는 language.json 파일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엑스빌더6 UI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경로에서 모든 작업하니까 이 소스 경로 안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뭐 원래라면은 뭐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겠지만 그냥 바로 new 하시면은 엑스빌더6 파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한번 파일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이름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엑스빌더6 파일에 확장자는 .clx라고 하는 확장자로 파일이 생성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통 템플릿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넥스트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제 스크린 설정이라고 해서 화면 사이즈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스크린 크기를 공통에서 아마 스크린 크기를 다들 지정을 하겠죠. 그때 이제 프로젝트 프리셋 해가지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이 파일의 크기를 지정을 각각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크기랑 태블릿 크기랑 모바일 크기를 각각 생성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저는 디폴트 크기에서 작업을 할 거라서 디폴트 선택하고 피니시 눌러서 파일을 생성할게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소스 경로 안에 .clx라고 하는 이 확장자랑 JS라고 하는 확장자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작업하실 때는 뭐 JS 파일 더블 클릭하셔도 상관없는데 작업하실 때는 .clx라고 하는 확장자 더블 클릭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JS라고 하는 확장자는 스크립트에다가 어떤 내용 작성을 했을 때 저장되는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JS 파일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스크립트 작성하는 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퍼블리싱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 탭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왜냐하면 컨트롤 배치를 해야 되니까. 컨트롤 배치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팔레트 뷰라고 하는 이 컨트롤 도구 모음 상자에서 원하시는 컨트롤을 클릭하셔가지고 저는 그리드라고 하는 컨트롤을 선택해서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컨트롤 따라다니는 거, 마우스 이동할 때 따라다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해서 배치를 쉽게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크기를 변경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꼭지점이나 뭐 중간에 있는 점 아이콘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원하는 크기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위치를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것들은 다 가능하고, 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컨트롤을 삭제를 한다거나 라고 하는 것들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일단 똑같은 컨트롤을 여러 번 배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버튼이라고 하는 컨트롤을 클릭해서 한 여러 번, 한 5번 정도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배치를 할 수도 있지만 배치를 하시기 전에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여러 번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클릭했을 때 똑같은 컨트롤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컨트롤 계속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배치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ESC 키를 눌러서 따라다니던 컨트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탭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 배치하는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크립트 탭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스 탭 같은 경우에는 XML 소스로 되어 있어요. 이 XML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을 배치했을 때 제가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을 선택하고 소스 탭으로 이동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CL 그리드라고 해서 이렇게 태그가 선택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 탭 또는 뭐 모델 뷰나 어시스트 탭에 이 스튜디오, 이 파일 안에서 생성되는 뭐 컨트롤이나 어떤 뭐 데이터 컨트롤들, 이것들이 XML 소스로 컴파일되는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ML 소스로도 컴파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보기 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탭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 컨트롤을 외장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리 보기 탭을 잘 이용을 하진 않고 디자인 탭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지구본 아이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실제 진짜 외장 브라우저로 오픈이 돼서 브라우저에 어떻게 컨트롤이 배치가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디폴트 브라우저가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로 외장 브라우저로 오픈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미리 보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절대 서버 통신을 확인을 하실 수 없고 간단하게 디자인 탭에 어떻게 컨트롤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배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퍼블리싱 하시는 단계에서 미리 보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보기 기능 있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이제 컨트롤의 뭐 속성이라던가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이 뷰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는 각각 6개의 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일반 탭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탭에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컨트롤의 속성들이 나열이 되는 영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 그리드나 뭐 버튼, 또 다른 컨트롤들의 속성들을 여기에서 쭉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값 변경하실 때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스타일 탭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선택했을 때는 그리드에 대한 이 스타일 속성들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버튼에 대한 속성들, 스타일 속성들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이제 인라인으로 버튼이라고 하는 이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컬러에 있는 값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 점점점 아이콘 클릭하시게 되면은 컬러 피커 창이 뜨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제가 색상을 변경했을 때 위지윅하게 색상 같이 변경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 바로 여기에서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인라인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주로 퍼블리싱을 할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파일을 아까 테마 폴더 안에 있던 이 파일들 보셨죠? 파트.res 파일들. 이제 거기에서 공통에 대한 각각 컨트롤에 대한 공통 퍼블리싱을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는 특정 클래스명을 지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퍼블리싱을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인라인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클래스를 따로 빼서 퍼블리싱을 작업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순위는 당연히 여기 디자인 탭에서 스타일 탭 열어가지고 인라인으로 작업한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공통으로 작업한 스타일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레이아웃 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 오후에 레이아웃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벤트 탭은 이제 해당 컨트롤들, 각각의 컨트롤들은 다 이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드는 이벤트가 엄청 많은 거 보실 수 있죠. 이벤트를 만약에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원하시는 이벤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벤트 탭에서. 이벤트명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리드 컨트롤에 이제 셀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제가 더블 클릭해서 이 셀 클릭 이벤트의 메소드가 자동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벤트 메소드 앞에는 이렇게 잘 메소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 아이콘이 조그맣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콘을 또 클릭하시면은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컨트롤과 매핑되어 있는 이벤트인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 우클릭 하셔가지고도 똑같이 이벤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도 똑같이 클릭했을 때 다시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면서 버튼에 밸류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 메소드가 생성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벤트 탭에서도 생성할 수 있고 디자인 탭에서도 우클릭해서 이벤트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자 속성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사용하시진 않겠지만 이제 어떤 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직접 사용자가 해당 컨트롤의 속성을 추가해야 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사용자 속성 탭에다가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속성명과 값을 각각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도매 데이터 속성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사용자 속성 탭에서 추가한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바인딩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기본 교육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이라서 퍼블리싱 교육에서 자세하게 하진 않지만, 바인딩은 이제 외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해당 컨트롤에다가 매핑을 시켜줘야 될 때 사용하는 게 바인딩이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즈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디자인 탭 밑에 있는 어시스트 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시스트 뷰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5개의 탭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앱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해당 CLX 파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앱 주석에다가 작성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리스트랑 외부 스크립트 탭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CLX 파일에만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라던가 아니면 외부 CSS 파일, 그럴 때 이제 어시스트 뷰에 있는 스타일리스트 탭과 외부 스크립트 탭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소스 경로 안에다가만 파일들을 위치시켜 주시면은 임포트를 시키실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외부 라이브러리랑 외부 CSS 파일 둘 다 소스 경로 안에다가만 위치시켜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출판된 속성이랑 출판된 이벤트를 설명을 드리면, 메인이라고 하는 CLX 파일이 있고 서브라고 하는 CLX 파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CLX 파일은 각각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값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출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뭐 속성이라던가 이벤트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메소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로 이 두 가지는 UDC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했을 때 사용되는 이 두 개의 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다음으로 아웃라인 뷰, 우측 상단에 있는 아웃라인 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디자인 탭에다가 컨트롤을 배치했을 때 이제 컨트롤 배치 순서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컨트롤이 배치가 됐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고, 이 컨트롤의 뭐 배치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죠? 배치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에는 우클릭을 하셔서 아웃라인에서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컨트롤 순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여기에서 바꾸실 수도 있겠지만은 키보드 이용해서 바꾸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키보드 상향 키 또는 뭐 키보드 하향 키 눌러가지고 이 컨트롤의 배치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탭에서 해당 코멘트에다가 제가 뭐 그리드라고 작성을 하고 디자인 탭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이 디자인 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툴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눈 모양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디자인 탭에서 그리드라고 하는 컨트롤의 배치가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컨트롤을 숨김 처리하고 싶을 때 이 눈 모양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물쇠 요 아이콘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디자인 탭에서 해당 컨트롤을 선택을 막아버리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이 컨트롤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아웃라인 뷰에 있는 커멘트랑 눈 모양과 이 자물쇠는 모두 다 디자인 탭에만 영향을 끼치는 속성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런타임에서는 외부 브라우저 열어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눈 모양을 체크를 했는데 외장 브라우저에서는 그리드 컨트롤이 잘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런타임 시점에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일반 탭에 있는 이 그리드의 속성, 이 속성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비지블이라고 하는 속성이라던가 뭐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속성, 또 툴팁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런타임 시점에서 보여지게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속성을 이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모델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뷰는 데이터 컨트롤들을 이제 생성하는 뷰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컨트롤과 데이터 맵이라고 하는 컨트롤,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컨트롤, 이 세 가지 컨트롤은 데이터 컨트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성하는 방법은 우클릭해서 뭐 새 데이터 셋 눌러가지고 데이터 셋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싱 단계에서는 아마 선행 데이터를 추가할 때 데이터 셋을 생성을 하시게 될 텐데 DS1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셋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데이터 셋 속성창, 이 편집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데이터 셋이 어떤 컨트롤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컨트롤은 복수의 컬럼과 복수의 행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 컨트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을 이렇게 여러 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또 행도 주로 퍼블리싱에서는 이제 서버 통신하기 전에 퍼블리싱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뭐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작업은 그냥 이렇게 데이터셋에서 선행 데이터로 추가를 해가지고 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행 탭에서는 이 추가 버튼 똑같이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선행적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서버 통신할 때는 이 부분 다 지워가지고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데이터 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자식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식 데이터 셋이니까 이 컬럼과 데이터 모두 다 데이터 뷰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렬을 다르게 한다거나 필터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보여지게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데이터 뷰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OK 버튼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셋 생성한 거에 이제 컬럼들 제가 몇 개 추가를 했고 데이터 뷰도 추가를 했죠. 데이터 뷰는 데이터 셋의 자식 데이터 셋이니까 바로 밑에 이렇게 단독으로는 절대 생성이 되지 않고 데이터 셋 밑에 이렇게 생성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맵도 똑같이 우클릭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모델 뷰에 있는 것들은 컴포넌트들을 모두 다 이 모델 뷰 안에서 생성하실 수 있고 팔레트 뷰에서는 추가하실 수 없어요. 이 팔레트 뷰에서는 디자인 탭에 배치할 수 있는 UI 컴포넌트만 여기서 배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맵도 생성을 해봤고 데이터 맵도 똑같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데이터 맵 편집창 뜨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데이터 맵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컬럼은 추가할 수 있는데 각각의 컬럼들이 값을 딱 하나의 값만 마치 키 밸류 형태의 키와 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 맵 형태의 데이터 컨트롤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폴트 밸류, 기본 값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당 컬럼의 기본값 작성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셋과 데이터맵에 기본적으로 이 코멘트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있는데 이 코멘트의 영역에다가 제가 똑같이 숫자값이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숫자값이라고 작성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해서 데이터맵을 생성을 했고 이 커멘트에다가 작성했던 숫자값의 값이 이 컬럼명 옆에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까 아웃라인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석 또는 뭐 툴팁 이 정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코멘트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셋에서는 주로 코멘트에다가 성과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국가 이런 식으로 코멘트에다가 작성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드라고 하는 컨트롤과 주로 매핑이 돼서 이 데이터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그리드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 생성 옵션 창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은 모두 다 기본 교육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냥 빠르게 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수 컬럼도 뭐 체크를 하고 체크박스랑 행번호를 체크를 하고 여기에 있는 주석을 컬럼 헤더 텍스트로 사용을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커멘트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커멘트에다가 작성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 해당 그리드의 헤더에 컬럼의 텍스트로 사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넥스트 버튼 클릭했을 때 컬럼 텍스트의 값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커멘트에다가 작성했던 값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니시를 누르시게 되면 그리드 편집창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헤더의 컬럼명에 제가 작성해놨던 커멘트들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코멘트에다가 이렇게 값을 작성을 했을 때 자동 완성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서브미션 컨트롤도 똑같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브미션 컨트롤도 똑같이 우클릭해서 새 서브미션을 선택을 해서 서브미션 컨트롤을 생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셔서 편집창에서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컨트롤은 퍼블리싱 하실 때 크게 사용이 되진 않지만 일단 어떤 컴포넌트냐면은 서버 통신할 수 있는 컴포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액션에다가는 이제 리퀘스트 매핑 주소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요청 데이터와 응답 데이터 이제 서버로 보낼 데이터셋과 데이터 맵을 여기에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응답 데이터는 서버에서 가지고 올 데이터셋과 데이터 맵을 여기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미션은 서버 통신하는 컴포넌트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OK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추가해놨던 요청 데이터셋과 데이터 맵, 그 다음에 응답 데이터셋과 데이터셋이 두 개가 추가가 됐네요. 데이터 맵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응답 데이터랑 응답 데이터의 데이터셋과 데이터 맵 이렇게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랭귀지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랭귀지 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프로젝트 최초에 생성했을 때 랭귀지.json 파일이 있었죠. 이 랭귀지.json 파일이 이제 다국어 파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국어 파일에다가 작성을 했을 때 랭귀지 뷰에 나타난 키값과 밸류 값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뭐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컴포넌트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value라고 하는 속성에 자동으로 이 다국어 사전 바인딩이 매핑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간에 말씀 못 드린 거는 디자인 탭에서 팔레트 뷰에서 컨트롤 추가할 수 있는데 디자인 탭에서도 컨트롤 추가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추가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 키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빠른 팔레트 창이라고 해가지고 팝업 창 뜨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글로 버튼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내가 찾는 컨트롤 쉽게 검색하실 수 있고
영어로 검색하셔도 쉽게 검색하실 수 있고, 영어로 되어 있을 때 그냥 한글로 그리드라고 입력을 해도 이렇게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팔레트 뷰에서 컨트롤을 추가하시는 것보다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이 빠른 팔레트 창에서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똑같이 컨트롤을 배치를 하시면 돼요.